옛날 옛적 함경남도 안변이란 곳에 돌쇠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다. 돌쇠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몹시 서러운 신세였다. 늘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언제쯤 이 지긋지긋한 처지에서 벗어날까 생각하곤 했다. 내 신세는 어찌 이리도 고달픈 신세란 말인가. 따뜻한 밥 한 술, 따뜻한 잠자리에서 편히 쉬고 싶구나. 하루는 마음이 너무 서글퍼 점쟁이를 찾아갔다. 점쟁이는 돌쇠의 앞날을 점쳐보더니 기이한 글귀를 써주었다. 청근일엽 일화구 여신. 이 글귀가 그대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될 것이니 명심하고 떠나거라. 그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셔야지요. 무 한 입과 불꽃 하나가 자네를 구할 거란 소릴세. 꼭 명심하게. 무한입과 불꽃 하나가 나를 구한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별스런 점괘가 다 있구나. 점괘를 마음에 두지 않고 집으로 돌아온 돌쇠는 주인 마님의 부름을 받았다. 돌쇠야, 겨울이 깊으니 땔감이 더 필요하구나. 얼른 가서 나무를 해오너라. 예, 마님. 그렇게 추위가 살을 애는 듯한 날씨에도 돌쇠는 땔감이 잘 드는 곳에서 나무를 모으고 있을 때였다.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바위 밑 얼음판에서 발버둥 치는 사슴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사슴은 얼음에 미끄러져 상처를 입은 듯했다. 오라, 이게 웬일이냐. 이 사슴을 잡아 팔면 이 고달픈 신세를 면할 수 있겠구나.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지. 돌쇠는 욕심에 눈이 멀어 나무 갈퀴를 내던지고 도끼를 집어들었다. 그런데 사슴을 향해 달려가다가 그만 얼음 위에서 꽝 하고 넘어져 정신을 잃고 말았다. 돌쇠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험상궂은 눈매의 노파가 자신을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노파는 두 팔로 돌쇠의 발목을 꽉 쥔 채 사슴굴로 끌고 들어갔다. 그때 굴 속에 있던 또 다른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 사슴은 고개를 숙여 노파의 손을 핥더니 순식간에 늙은 영감으로 변해버렸다. 아니, 저게 뭐야? 내가 지금 헛것을 본단 말인가? 돌쇠는 바닥에 부딪힐 때 머리부터 떨어지는 바람에 눈을 둥그렇게 뜬 채 넋을 잃고 있었다. 늙은 부부는 돌쇠가 탐욕에 눈이 멀어 사슴을 해치려 했다며 서로에게 속삭이기를. 배도 고픈데 저놈을 그냥 잡아먹어 버릴까? 아니, 돈이 떨어졌는데 소를 만들어서 장에 갖다 팔아야지. 옳거니 그것도 좋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디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돌쇠는 이렇게 말을 하려는데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다. 사슴 부부는 껄껄 웃어대며 돌쇠의 코에 이름 모를 풀을 갖다 대고 비볐다. 그러자 돌쇠의 몸이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고 털이 나면서 둔탁한 소의 몸으로 변해버렸다. 그의 비명은 음매하는 소 울음으로 변했고 인간의 말은 전혀 할 수 없게 되었다. 엄매, 이게 무슨 음매에? 내가 소가 되다니 말도 안 돼. 소가 된 돌쇠는 영감에게 끌려가는 동안 억울한 심정에 길 가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쳐 보았다. 저는 사람이어요. 저 사슴들이 저를 소로 만들었습니다. 부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돌쇠의 절규를 그저 튼실한 소의 우는 소리로만 들었다. 그들은 돌쇠의 등을 두드리고 머리를 만지며 품평했다. 그놈 참 살이 많고 튼실하군. 얼마 받겠소? 에이, 그놈 너무 우는군. 덩치는 커서 좋은데 너무 울어대는군. 다른 사람들은 소가 너무 시끄럽다고 꺼렸지만 갑자기 한 백정이 오더니 제법 살이 통통하게 오른 돌쇠를 이리저리 훑어보았다. 비싼 값을 부르는데도 백정은 군말 없이 소로 변한 돌쇠를 사기로 했다. 아주 힘이 장사인 놈이요. 고깃값은 두둑이 받을 거요. 오냐, 아주 좋아 보이는구나. 백정은 돌쇠를 집에 데려가 고삐를 단단히 비끄럼했다. 돌쇠는 죽음이 두려워 있는 힘껏 고삐를 잡아당겨 보았다. 제발, 풀려라, 풀려. 밧줄이 풀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다. 백정은 이 모습을 보고 비웃으며 숫돌에 칼을 북북 갈아댔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이미 도살당한 다른 소의 시체가 보였다. 돌쇠는 자신에게 곧 닥칠 운명을 직감하고 온몸이 덜덜 떨렸다. 넌 오늘 밤 한숨 푹 자거라.
내일 아침이면 너를 잡을 테니. 이대로 있다간 그냥 영락없이 죽은 목숨이로구나. 도망쳐야 한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돌쇠는 문득 점쟁이에게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천근일렵 다루신. 뭐였더라? 그래, 무잎을 먹으면 도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일지 몰라. 바로 지금을 두고 얘기한 것이로구나.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님이시오. 이 몸을 살려만 주신다면 다시는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부디 이대로 죽게 두지 마옵소서. 그때 저편에서 물을 가득 담은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오는 여인이 보였다. 돌쇠는 그 여인이 부디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고 있었다. 여인의 발걸음만 숨죽여 지켜보는데 여인은 돌쇠의 기대를 저버리고 반대길로 발길을 돌리고 만 것이다. 돌쇠는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구었다. 이젠 정말 끝이로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 처녀가 멈춰 서더니 갑자기 방향을 바꿔 돌쇠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는 게 아닌가. 돌쇠의 심장은 다시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순간 처녀는 돌쇠의 옆으로 다가왔다. 돌쇠는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하고 광주리에 있는 무잎을 한 입 덥석 물어 질겅질겅 씹어 삼겼다. 소가 되었던 돌쇠는 무잎을 먹자마자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내가 다시 사람이 되었어. 아이고, 살았구나. 살았어. 옥황상제님 참말로 감사합니다. 사람이 된 돌쇠는 목에 묶인 고삐를 끊어내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일단 살고 보자. 저 백정놈한테 다시 붙잡혔다간 정말 나는 죽는 거라고. 다리야, 날 살려라. 도둑이다. 내 소를 저놈이 훔쳐갔다. 깨섞어라. 등 뒤에서 방금 사온 소가 사라진 걸 알아챈 백정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무작정 달리고 또 달렸다. 그렇게 방향도 모른 채 달리다 보니 어느새 캄캄한 밤이 되었고 사방은 풀숲이 우거진 산속 깊은 곳이었다. 돌쇠는 너무 오래 달린 탓에 완전히 지쳐버렸다.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보니 백정도 따라오는 것을 포기한 것인지 보이지 않았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꼼짝없이 이 산에서 밤을 보내야 하는 건가? 배도 고프고 춥기도 너무 춥고 온몸에 힘이 다 빠졌구나.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돌쇠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불빛을 향해 걸어갔다. 불빛을 따라가자 아담한 초가집이 나타났다. 살았다. 저곳에 사람이 사는구나. 돌쇠는 희망에 차 초가집으로 달려갔다. 문 앞에 서니 온몸에 남아있던 피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계세요? 저는 이 근방을 지나가다 길을 잃었는데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있겠습니까? 잠시 후 인기척을 듣고 방 안에서 웬 처녀가 문을 열고 나와 보았다. 처녀는 돌쇠의 사정을 듣고는 서둘러 집 안으로 안내해 주었다. 안으로 들어가 불빛 아래에서 처녀를 보자 돌쇠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처녀가 바로 낮에 물을 한가득이고 지나가던 그 처녀였기 때문이었다. 아니, 이게 웬일인가? 내 목숨을 구해준 처자를 또 이렇게 만나 신세를 지게 되다니. 이거 참으로 신기한 인연이네. 돌쇠는 자신을 2번씩이나 도와준 처녀에게 왠지 모를 정을 느꼈다. 또 그렇게 가만히 보아하니 청초한 달빛에 비친 고운 얼굴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같이 보였다. 이 처자는 마음씨만 고운 것이 아니라 얼굴도 참 곱고 아름답구나. 아버님, 어머님은 이웃 동네에 가셔서 안 계십니다. 비록 집은 누추 하나 들어와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날이 많이 춥지요? 처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집이 파묻히고 산이 파묻힐 만큼 많은 눈이 내렸다. 눈이 너무 많이 내립니다. 내일이면 눈이 가득 쌓일 텐데. 하며 돌쇠의 발을 향해 시선을 옮긴 처녀는 백정에게서 급히 도망쳐 나오느라 집신도 신지 못한 채 새까매진 돌쇠의 발을 바라보았다. 이튿날 처녀의 말대로 집 밖에 나서려고 나와보니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었다. 눈이 사람 허리만큼 쌓이도록 내린 터였다. 그래서 또 하루를 그 집에서 묵게 되었다. 그런데 그 집 처녀가 밥을 지으려고 해도 집 전체가 눈에 파묻혀버려 헛간에 둔 나무를 가져올 수가 없었다. 아이, 이걸 어쩌지? 땔감을 가져와야 하는데 눈이 이렇게나 쌓였으니 가지고 올 수가 없구나. 손님에게 대접할 게 없으니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제가 헛간까지 눈에 구멍을 뚫어
나무를 가져올 테니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처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쇠는 처녀가 알려준 곳에 눈을 파고 구멍을 뚫어 뗄나무를 가져왔고 소 먹일 여물집도 가져다 주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밥을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신세를 지었는데 제가 처자의 이름도 아직 알지 못하는군요. 참 저는 돌쇠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저는 순이라 하옵니다. 그런데 어찌 신도 없이 이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으셨단 말씀이세요? 돌쇠는 자신이 소가 되었다가 사람이 된 기이한 사연을 이야기했고 순이는 가만히 돌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밤이 깊어 눈보라가 한창일 때 대문이 덜컥 열리며 한 쌍의 노부부가 들어왔다. 노부부를 본 순이는 반가운 듯 달려나가며 소리쳤다. 아버님, 어머님,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그런데 어찌 이 밤중에 오셨습니까? 산짐승이라도 만나면 어쩌시려고요? 노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지만 돌쇠의 눈빛은 싸늘해졌다. 그는 곁눈질로 노인들이 걸어온 발자국을 보았는데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사슴 발굽자국이 눈 위에 선명히 찍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돌쇠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분명 두 사람은 평범한 노부부의 모습이었지만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은 명백한 사슴 발굽이었다. 그 순간 한겨울 혹한의 추위임에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돌쇠는 태연한 척 그들을 향해 순진한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았다. 아이고, 우리 집에 귀한 손님도 계셨군요. 우리는 딸이 이 추위에 혼자 굶어 죽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이만저만 되는 게 아니라 서둘러 이리 오게 되었네. 아무튼 우리 딸을 보살펴줘서 고맙소. 노부부가 돌쇠를 보자 눈빛이 반짝이며 뭔가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밤이 늦었는데 이리 와서 따뜻한 죽이라도 함께 드시게나. 맞아요. 내가 금세 죽을 끓여올 테니 방에 들어가 계시구려. 노파는 부엌에서 순식간에 죽을 만들어 가져왔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죽을 본 순간 돌쇠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 향기 왠지 모르게 익숙한데? 전에 소가 되었을 때 코를 간지럽혔던 이름 모를 풀향기가 났다. 바로 요술을 부리는 풀이었다. 돌쇠는 겉으로 태연한 척하며 재빠르게 냄새를 맡는 척하더니 무잎 하나를 몰래 죽에 넣었다. 그러자 죽에서 더 이상 그 향이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돌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고 배야, 갑자기 배가 이런. 돌쇠는 능청스럽게 배를 움켜쥐며 연기를 시작했다. 이복의 총각, 어디가 그리 아픈가? 뒷간에 가봐야겠습니다. 잠시 좀. 돌쇠는 그렇게 서둘러 방을 빠져나왔다. 문 밖으로 나온 그는 방 안을 향해 크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순이, 뒷간에 볏짚이 다 떨어져서 없으니 좀 가져다 줘야겠소. 순이는 죽을 한 숟갈 뜨려다가 돌쇠의 말에 깜짝 놀라 볏짚을 가져다 주러 방을 나왔다. 그 순간 돌쇠는 재빨리 순이의 손을 잡고 멈춰 세웠다. 순이, 저 호롱불에 비친 그림자를 보시오. 저들은 진짜 부모님이 아니오. 순이는 돌쇠의 손길을 따라 방문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숨을 멈췄다. 호롱불에 비친 노부부의 그림자는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다. 커다란 사슴의 뿔과 날카로운 발굽마저 선명히 보였다. 순이는 그제야 돌쇠의 모든 행동의 의미를 깨달았다. 두 사람은 재빨리 부엌으로 들어가 은밀히 계략을 짰다. 돌쇠는 낮에 헛간에서 잔뜩 옮겨다 놓은 장작을 가득 넣어 아궁이에 불을 세게 지폈다. 연기가 방 안 가득 차오르자 변장한 노부부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냐. 내 몸이. 우리 요술이 풀리고 있잖아. 이것들이 우리 정체를 눈치챈 모양이로구나. 방 안에 연기가 가득 차고 방바닥이 뜨거워지자 두 노인의 털이 솟구치고 사슴의 뿔과 발굽이 완전히 드러났다. 사슴 부부는 분노에 차서 방문을 뚫고 나와 돌쇠에게 달려들었다. 감히 우릴 속이다니. 내 놈들 죽이고야 말 것이다. 이 요사한 것들아, 난 이미 너희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오늘이 너희의 제사날이다. 내 이놈, 그때 소로 팔려갔던 놈이 어떻게 살아있단 말이냐. 내 이놈. 그때 바로 잡아먹었어야 하는데. 돌쇠는 잽싸게 부싯돌로 불을 일으켜 그들의 발밑에 뿌려진 볏짚에 던졌다. 순이도 옆에서 소금과 마늘을 뿌리며 외치기 시작했다. 요사한 것들아, 물러가라.
불꽃과 연기에 휩싸인 사슴 부부는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허공에 솟구쳤다가 연기처럼 사라졌다.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다. 돌쇠와 순이는 서로를 쳐다보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모든 일이 꿈만 같았다. 그들이 한숨을 돌리려 할 때 저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번엔 진짜 순이의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순이와 돌쇠는 서로를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아버님, 어머님, 이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이분은 산속에서 길을 잃어 하룻밤 묵게 된 손님이세요. 그런데 눈이 너무 많이 내린 탓에 땔감이며 소여물이며 이 손님께서 도와주셨답니다. 순이의 부모는 크게 놀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아유, 이렇게 감사할 때가. 우리도 눈보라에 오는 길이 쉽지 않았어. 그저 우리 순이가 이 추위에 홀로 있다가 굶어 죽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되어 서둘러 온 것이라네. 자네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딸 목숨이 위험할 뻔했네. 참으로 고맙소, 고마워. 정말 집에 오는 내내 순이 걱정에 불안했는데 이렇게 우리 순이를 구해줘서 정말 고맙소. 저 같은 천한 머슴이 무슨 큰일을 하였겠습니까? 다만 같은 지붕 아래 몸을 의탁한 처자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돌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이는 눈물이 그렁하여 거들었다. 아버님, 어머님, 이분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었을 거예요. 땔감을 헛간에서 가져다 주셔서 불을 지펴주셨고 무서운 산짐승들로부터 저를 지켜주셨어요. 부모는 잠시 말이 없더니 한참을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돌쇠, 자네의 은혜는 우리가 잊지 않겠네. 앞으로도 우리 순이 곁을 지켜주겠는가? 돌쇠는 순이 아버지의 이야기에 어안이 벙벙했지만 이내 곧 두 손을 모아 붙들고 대답하였다. 제 목숨 다하는 날까지 순이를 지켜주고 싶습니다. 부모는 서로 눈빛을 나누더니 이내 굳은 표정으로 말하였다. 오늘 이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 것이네. 귀한 혼례를 차릴 형편은 못 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하늘에 고하여 두 사람의 혼인을 맺도록 하세. 그리하여 하얀 사발에 맑은 물을 떠놓고 초라한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맞절을 올렸다. 돌쇠와 순이는 서로를 향해 큰 절을 하고 부모에게도 절하며 부부로 맺어진 것이었다. 그렇게 혼인을 하고 나니 돌쇠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그저 고아로 태어나 머슴으로 살면서 편히 지내기만을 바랬을 뿐이었는데 나에게도 이렇게 가족이 생기다니. 돌쇠는 소가 되어 죽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가 문득 떠올랐다. 한 번만 사람의 길로 돌려주신다면 다시는 괜히 불평불만하지 않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때 그 간절한 기도를 상제님께서 들어주신 것이겠지? 무한입과 불꽃은 나를 살렸을 뿐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맺어주려는 하늘의 뜻이었나 보다. 돌쇠는 순이에게 이렇게 물었다. 순이 자네, 혹시 자네가 날 살려준 은인이었다는 것을 아는가? 에이, 서방님이 저를 구해주신 게지요. 허허,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날 구해줬던 게 기억이 안 나는가? 내가 소가 되었을 때 자네가 물을 한 움큼 이곳치고 내 곁을 지나가지 않았는가? 그때 무잎을 덥석 집어 삼키던 소가 기억이 나지 않소? 아, 기억나요. 그때 어찌나 깜짝 놀랐던지 그때 그 소가 서방님이셨어요? 그렇다니까. 내가 산속에서 길을 헤매다 이 집을 찾아왔을 때 자네 순이를 보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던지. 순이는 돌쇠의 이야기에 깜짝 놀랐지만 이것이 하늘이 내린 인연이라 더욱 굳게 믿었고 두 사람은 이후로 아들과 딸을 7이나 낳아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